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지금은 강원대가 된 강원대 강릉 캠퍼스의 김홍길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부분이 중국의 남부의 도시인데요. 사실 주로 이 곤명이라는 데는 이게 이제 운남성의 성도죠. 대단히 아름다운 곳이죠. 귀양이라는 곳은 귀주라는 귀주성의 성도. 그리고 봉황은 이거는 이제 성도는 아니고요. 원래는 광서성 쪽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호남성 서쪽, 호남성 서쪽에 봉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만 매우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아름다운 곳으로 하자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조금 바꿨습니다. 여기 운남, 귀주, 호남성 서쪽 이런 데는 사실은 이게 중국 땅이 된 지 아주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현재 중국이 굉장히 큰 나라죠. 960만 제곱킬로미터. 이거 한반도에 한 44~45배 되는 거 아닙니까? 45배 되고 우리 대한민국만 치면 거의 100배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큰 나라가 된 것은 청나라 때부터입니다. 청나라 때 이렇게 커졌어요. 그전에는 사실 이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만리장성 이남에 작은 것이었고 더더욱 올라가면 중국의 황하유역의 서쪽 말하자면 중상류 부분 이 부분이었단 말이죠. 특히 중류 부분에 왜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커졌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중심되는 그 민족이 한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족이 확대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역사의 하나의 큰 뭐라고 볼까요? 화두라고 볼까? 그거 하나인데 보시다시피 그 약간 약간 좀 의명칠한 데 있지 않습니까? 황하에 그러니까 그 중류부영 거기가 이제 그렇고 중국의 동부 산동지방 이런 데는 사실은 중국 땅이 아니었죠. 한족 땅이었는데 이제 점점 커져갑니다. 그래서 그 BC 1000년경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이른바 은나라라고 하는 때 그때인데 이때는 이제 은나라 막이고 이제 주나라가 이제 세워진 그때죠. 그때쯤 되면은 음영치라는 게 은이고 이제 빗금치라는 부분이 원래 이 주나라 때 범위였는데 나중에 더 커집니다. 아무튼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음영치라는 부분이 커지는 거를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커지고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건데 이제 그 다음에 BC 500년경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춘추 시대라고 하는 때죠. 그래서 춘추 시대라고 하는 때가 더 넓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쪽까지 가고 이제 황하유역 그리고 약간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 건대는 이 밑에 있는 저 초나라라고 보이십니까? 남쪽에 여기 초라고 하는 곳이 이제 여러분들 혹시 그 소설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열국지라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삼국지는 세 나라의 얘기 아닙니까? 이건 우리 잘 아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 삼국지는 대개 이제 기원 후 200년대 뭐 그 언저리에 이제 한나라의 뒷부분인 후한이라는 나라가 망해갈 무렵에 나온 거지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유비라든가 조조라든가 뭐 송건 등이 나와서 이제 하는 그런 얘기, 유명한 얘기인데 이 열국지라는 것은 그보다 앞서서 BC 500년경부터 뭐 더 위도 올라갑니다만 BC 200년경까지 이 이른바 춘추 전국시대라고 그러죠. 춘추 전국시대. 그거를 다룬 이야기인데 어마어마하게 이거 보면 재미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고 우리가 아는 많은 이 고사성어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열국지에 나옵니다. 오월동주 또 뭐 결초보은이라든가 많은 그러니까 고사성어들이 열국지라는 소설책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대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이제 약간 가미한 게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춘추 5패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제나라라고 동쪽에 있죠. 그 우리나라 예맥이라고 써 있는 데 서쪽에 제나라. 그게 첫 번째 춘추 5패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나라라고 써 있는 게 이제 사실 진이 이게 두 개가 있는데 한자로 다르지만 하여튼 몇 개 나라들이 이제 그 당시 여러 나라들이 있는 것 가운데 패자 가장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만 그들이 뭘 내세웠냐? 존왕양이라는 말 쓰고 있죠. 존왕양이 왕을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친다 하는 건데 사실 이 존왕양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들어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나중에 한참 뒤에 이 19세기 뭐 이럴 때 일본에서 많이 써먹었어요. 일본 애들이 천왕을 높인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옛날 춘추 시대 그걸 해가지고 존왕양이 그러면서 이제 그 서양이 오는 거를 이제 막는다는 논리로 쓰면서 천황을 드디어는 정치에 끼어들이는 그러니까 요컨대는 원래는 일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건 종교 지배자일 뿐이고 종교 지도자일 뿐이고 그 무사들 말하자면 이른바 쇼군이니 뭐니 이런 이제
무사들이 지배하는 나라였는데 그거를 깨버리고 천황을 높이는 그런 거를 할 때 존왕양이라는 걸 이제 내세웁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그 존왕양이는 원래 그 춘추 시대 때 얘기인데 그때 왕은 물론 주나라 왕이고요. 일단 주나라가 약해져가지고 이제 다른 제국들이 커지니까 왕을 높인다는 걸 내세우면서 이제 패자들이 뭐 이 슬로건을 내세운 건데 그때 양이의 이 오랑캐가 어디냐? 그게 초나라입니다. 초나라는 지금 양자강, 장강에 중주기술이 있던 거란 말이죠. 따라서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지금 현재 중국의 이 남부지방, 중부 남부지방이 중국 땅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들이 존왕양이란 말을 할 때 그 오랑캐라고 하는 것이 초나라니까 주로 말이죠.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BC 200년경, 이게 이제 진시황의 진나라가 나올 때입니다. 근데 벌써 많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남쪽까지 다 이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한족의 말하자면 문화가 점점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고, 사실 한족은 사실은 이게 종족적인 개념보다는 문화적 개념이 크죠. 문화적으로 이제 뭐 한자 만들고 그냥 나중에 이제 유학도 나오고 이러면서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 힘, 이런 것이 점점점 이제 다른 민족들을 먹어가는 거 아닙니까? 동화시켜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한족이 확대한 걸 제목으로 들었습니다만, 보시면 진시황 진나라 때도 아직 음영 실한 게 좀 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쪽, 동남 쪽에, 그리고 약간 보인다 이제 동남 쪽에 여기 남쪽 여기가 이제 이게 베트남이 있고 위에 이제 광동 지방입니다. 이 동네 오늘 보려고 하는 이쪽도 다 허옇죠? 아직 중국 땅이 아닙니다. 아직 이거 맞으면 이제 그런 데가 그러니까 주로 이 만리장성 이남 땅 그거를 한족의 땅으로 현재 중국 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AD 100년이니까 한나라 때입니다. 한나라인데 이제 특히 후한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나라는 전한과 후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전한, 후한 또는 서한, 동한 그러죠. 왜냐하면 수도가 서쪽에 장안, 주나라 때는 호경이라 불렀고 나중에 장안이라 부르는 당나라 때까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장안에 있었던 그 나라가 이제 서한, 전한이고 수도를 낙양으로 옮긴 거죠. 이거 동한 또는 후한이라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뭐 이쪽 황하 부근의 도시들 할 때 다 들으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낙양을 수도로 하고 있는 이 낙양이라는 곳이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게 맞으면 서울이라는 뜻 대명사로 쓰인 것인데 장안과 함께 낙양도 거의 그런 식으로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낙양의 지가를 올렸다. 낙양의 종이값을 올렸단 말은 그러니까 뭔가 책을 냈는데 나는 잘 팔려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낙양의 지가 올렸단 말 쓰는 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낙양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수도의 대명사로 역시 장안과 함께 낙양이 많이 쓰이는데 아무튼 그 후한 시대 이제 나을 때 이제 AD 200년쯤 되면 아까 말씀드린 삼국지 나오면 됩니다만 보면 많이 커졌습니다. 그죠? 요 밑에 교지라는 데가 약간 아직 좀 허연데 이건 이 부분은 월남 그쪽 가까운 데입니다. 자관 이 동쪽 부분이 중국 땅이 많이 커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 또 이제 보시면은 400년경이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그 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거 잘 아시죠? 이미 삼국지는 조조가 했던 나중에 물론 위를 세운 건 아들 조비였죠. 이제 촉한이라 하기도 하는 유비, 그리고 손권의 오 아닙니까? 통일은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통일한 나라는 조고도 아니죠. 그죠? 진나라, 서진이라 하는 진인데, 바로 그 진나라 때가 이제 금방 짧았죠. 금방 이제 북방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외려 한족의 범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북쪽은 사실은 이게 지금은 중국이 지들 다 짓대는 거지만 사실은 당시엔 중국 땅이 아니고 남쪽 땅만. 지금 여기 나오는 송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뒤에 송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남북조 시대의 송나라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에는 중국이 남쪽만 차지했다는 뜻으로 이렇게 맞으면 한족의 확대 부분에서 줄어든 걸 말하고 있습니다. 남북조 시대에 중국이 분열됐을 때 우리가 컸죠. 고구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자관 뭔가 좀 찢어지면 우리는 매우 편합니다. 우리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춘추영국 시대에 강해졌던 나라 뭐겠습니까? 조선입니다. 고조선. 고조선이 커졌습니다. 근데 이 중국이 분열되어 있는 북쪽에 북이라고 써있죠. 남쪽에 송. 이게 뭐 송제 양지로 바뀝니다만 아무튼 이
남북조 시대에는 이제 고구려가 팽창해서 아주 중국과 맞짱 뜰 만한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땐 그러니까 중국이 남쪽만 이게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보면은 700년경이니까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때인데 당나라 영토가 꽤 넓습니다만 그러나 한족의 범위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 당나라가 서쪽과 많이 교류하면서 뭐 여러 가지 활발한 그 교류도 하고 다른 나라에 많이 이름을 떨치고 특히 일본에 많이 영향을 줬습니다만 당나라 때. 근데 어쨌든 한족들이 살던 그 지역은 그렇게 크다 할 수는 없고요. 이제 하여튼 이 정도의 범위입니다. 맞으면 농경지대입니다. 우리가 보는 여기 서쪽에 있는 요거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여기 남조라고 써 있죠. 남조. 근데 대화성 이런 게 이제 남쪽에 있던 왕조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보려는 운남 귀주 이런 데가 아직 중국 땅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은 천년경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송나라입니다. 송나라 때인데 역시 나라가 별로 크지 않지 않습니까? 만리장성 남쪽에 요 종쪽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보시면 오늘 또 우리가 보려는 운남 쪽에 요 대리 여기가 이제 지금 운남성 쪽인데 역시 중국 땅이 아닙니다. 이건 또 다른 저기 있는 남조와 함께 대리도 또 하나의 독립국 꽤 강한 나라였습니다. 특히 남조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나라가 작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 그다음에 이제 1200년경이니까 몽골족의 원나라입니다. 징기스칸이 등장하는 원나라인데 이때 보면은 역시 한족의 것이 크지 않죠. 왜냐하면 이건 몽골족이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몽골족의 큰 나라지. 근데 지금 중국은 그러고 있습니다. 중국은 뭐라 그러냐.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구려를 지들 뭐 나라라고 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징기스칸도 중국 사람이래. 그러니까 이거 뭐 도대체 몽골족들이 화가 나겠죠. 지금 몽골족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몽골 공화국이 있고 그 밑에 중국에서 내몽골하고 자친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통일이 안 돼 있지만 하여튼 우리나라가 있고 그 위에 조선족 자치구가 있는 것처럼 자치주가 있는 것처럼 아무튼 그 몽골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아니 징기스칸을 감히 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큰 나라지만 원나라는 맞으면 이 징기스칸의 손자인 쿠빌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을 다 정복을 했죠. 그래서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차지했는데 근데 사실은 한족들은 좀 아래로 깔았습니다. 몽골족 그러니까 한족들은 에이 저거 오랑캐들 저 북쪽의 오랑캐들 뭘 알아 이러는데 몽골족들은 뭐라고 그러냐 저 말도 안 되는 저것들이 말도 못하는 저것들이 지금 사람이야 땅강아지지 벌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몽골족들이 이게 자부심이 강해요. 사실 지금도 사실은.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원이라는 몽골족의 나라 때 보면은 좁죠. 많지 않습니다. 한족의 영역이. 왜냐하면 몽골족의 천하입니다. 그리고 또 서쪽에서 유교족이라고 그러는 이제 이슬람교 믿는 그런 사람들도 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한족의 영역이 이게 뭐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보면은 1400년이면 명나라입니다. 조선시대에 이제 들어왔죠. 명나라에 와서는 조금 커지긴 했는데 그 영역이.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이 운남 이쪽이 드디어 이게 이제 중국 땅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완전히 된 건 아니고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지역의 토착민들에게 자치를 허용하는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 용어로 토사라고 부릅니다만 토사. 그 토착의 이제 관청이라는 얘기죠. 관리고. 그러니까 토사라고 해서 사실은 그 실제로 직접 지배한 거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영역은 넓혀서 그래서 명나라 때 그런데 어쨌든 이 만리장성이 역시 남쪽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의 만리장성 어느 나라 때 쌓은 겁니까? 현재 있는 건 명나라 때입니다. 그죠? 진시황이 쌓은 거는 토성으로 많이 쌓습니다. 흙을 단단하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시황 때 이제 각기 책임별로 해서 구역별로 해가지고 책임져가지고 쌓게 했는데 흙을 굉장히 단단하게 벽돌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감독관이 와서 푹 찔러보고 들어가면 죽였다든가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흙이 토성인데 명나라 때는 완전 벽돌입니다. 지금 가보시면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 만리장성은 지금 명나라 때 쌓은 거고 그 벽돌로 쫙 쌓아서 아주 폼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 그만큼 북쪽에 몽골족이 겁나서 그런 겁니다. 이 몽골족이 비록 원나라가 쫓겨는 같지만 역시 위협적이고
그 명나라 그 15세기 때 오면 말이죠. 쳐들어와 가지고 이 명나라 황제를 사로잡아 갑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일도 벌어졌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만리장성 이남 땅이 중국이고 그 북쪽은 당연히 이게 아니고 저기 중국 땅이 아니고 서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이었던 것인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문제죠. 그 다음이 이제 청나라입니다. 1800년대 들어오면 훨씬 넓어졌습니다. 한족 땅이 많아지고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여기 운남 이런 데도 직접 지배를 막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항을 하니까 피리나라는 그런 사륙이 벌어졌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청나라 때가 드디어 이제 지금의 현재 중국 땅을 딱 만들어 놓은 거죠. 청나라는 아시다시피 이게 옛날 여진족, 만주족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은 꽤 많이 그 북방 민족들의 덕으로 많이 땅을 넓혔어요. 예전부터도. 그래가지고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만주족이 있느냐?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사실 꽤 인구가 꽤 돼요. 만주족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주어를 못해. 많이 잊어버렸어요. 많이 이제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언어라든가 역사 이런 거가 특히 언어 같은 거 잃어버리면 그 정체성이 이른바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정체성이 없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주족이 많은데 왜 많으냐? 그건 이제 예전에 지금은 좀 풀어졌는데 전에는 중국이 자손을 한 사람만 낳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수민족은 둘 이상 해주니까 외려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한족이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다른 소수민족이면 그 저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을 하는데 소수민족 하는 거예요. 혜택이 많으니까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는 숫자는 많은데 실제로는 거의 한족화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만주족이 이렇게 땅을 넓혀놨는데 실제로 만주족들은 그 많이들이 이제 정체성을 잃고 한족화돼 버린 게 많다는 그런 얘기죠. 뭐 그다음에 이제 현재입니다. 현재 청나라보다 땅이 좀 더 줄어들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쪽에 180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저렇게 우리나라 두만강에 닿는 연해주를 러시아에 뺏긴 거 그 이후에 써놨네요. 원래는 연해주도 다 청나라 땅이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1860년대 제국주의 시대에 러시아가 이제 그걸 빼앗아가는 거죠. 영국, 프랑스 들어와서 그거를 중지하면서. 아무튼 간에 현재 그래서 중국의 소수민족이 여기 점 찍어 놓은 데다 소수민족이 삽니다. 네모친 거는 자치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저 북쪽에 내몽고 자치구, 서쪽에 신강 유구르 자치구, 밑에 티베트죠. 중국 사람들은 뭐 서장, 뭐 장족 자치구라고 그러고 이 밑에 있는 게 이제 광서 장족 자치구라는 건데 광서성, 그러니까 광동성 옆에 있는 광서성의 장족이라는 족속 이 소수민족이 제일 인구가 많은데 안타깝게도 가장 많이 한족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국의 땅이 커져왔다, 한족의 범위가 커져왔다는 말씀을 일단은 서론격으로 드렸습니다.